안녕하세요.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단체 티로. 단체 티도 맞췄습니다. 아, 내 옷이 제일 예쁠 줄 알았는데. 제 옷 괜찮지 제일 않나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골랐어요. 네. 이거보다는 내게 좀 더 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게 됐을까요? 아, 궁금. 아마. 이거 네. 어떻게 됐냐면 저 지난번 사연 네. 저희 소개시킨 분들이 자기도 유튜브에 나왔다고. 오. 자기 사연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자, 인사 한번 네.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연 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기운 납니다. 기운 네,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입고서 더욱더 힘을 내서 또 사연을 풀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제가 이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금저축이랑 또 IRP가 있다는 것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떤 그럼요. 거를 가입을 할까 네. 고민 중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 우선 IRP 또 제가 또 네. 약자풀이의 또 고수 아닙니까? 약자 풀어주시죠. 네. IRP는 역시 개인, 인디비주얼. 그다음에 R은 리타이먼트. 그다음에 P는 펜션이에요. 예, 그래서 네. 개인, 퇴직, 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세액공제 받는 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은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400만 원. 400만 원. 그다음에 IRP는 네. 400만 원을 가입한 분은 추가로 300만 원을 할 수 있고요. 네. 만약 연금저축을 안 했다. 네. 그러면은 700만 원까지 700만 그걸 다 원까지. 땡겨서 쓸 수 있는 더 거죠. 크네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가입해서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한 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1,800만 원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금액을 넣어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IRP를 잘 활용하면 추가로 더 300을 더 받아서 700 정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한 400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저축할 뿐이면 뭐 연금저축을 해도 되고 IRP도 해도 되는데 네. 나는 세액공제 700까지 다 받아야 돼. 이런 분은 IRP만 하거나 네. 아니면 연금저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IRP를 추가로 해서 합쳐서 이제 7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연금저축에 400, IRP에 300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700까지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한시적으로 네. 2022년 말까지인가? 그때까지는 만 50세가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로 좀 더 준비 좀 많이 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200만 원씩 추가로 네,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이 아니고 900 정도까지 50세 넘으신 분들은 되더라.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도 연금저축 IRP 관련돼서는 이게 항상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 2월 달에 문의가 많고요. 네. 그리고 자영업 하시거나 프리랜서 일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시면 이거 할 걸 이런 세금의 생각이 무서움을 듭니다. 좀 느끼고 나면 그때 와서 이제 또 이야기 이거 해야 되나? 뭐 연금저축이 좋냐? IRP가 좋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 세액공제 금액표를 보시면 네. 내가 115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뭐 이런 그 세액공제 환급금을 보시면은 제일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네.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연금저축과 IRP 관련된 사연들도 되게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바뀌었네요. 우리가 한 사람밖에 서비스를 못 해드리니까. 자, 그러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번호 뽑는 기계인가요? 네, 로또랑 맞습니다. 똑같이 해가지고 로또처럼 막 돌아가다가 하나씩 싹 네. 나오면 그 번호 이야기해주면 되겠네. 한 분만 사연 해결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뽑아보도록 할게요. 75번. 과연? 빨간색. 걸렸다. 초록색이네. 27번. 27번이요. 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7번째 사연을 잘 보시면 되겠네요. 27번째. 자, 편지 봉투가 아주 예쁜 게 27번이네요. 편지 봉투가 예쁘네요. 이건 손편지인가? 편지 지도 예쁘네요. 야, 예쁜 순서로 뽑은 건 아니죠? 그러게요. 와. 야, 대박이다. 이렇게 편지지에 정성껏 쓰셨네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 아니 전업 투자자 이진실입니다.
네, 출산과 육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재취업을 찾아보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주식과 ETF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투리 돈을 가지고 소일거리 삼아 투자했지만 지금은 투자 자금 규모가 커져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해에는 국내 상장된 나스닥과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어요. 남편 월급만 갖고 자녀 교육비도 되고 노후 준비도 하기가 빠듯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니 세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작년에서는 해외 ETF에 투자해서 수익이 좀 났다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세금도 줄이면서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노후자금을 해외 ETF에 투자할 거라면 무조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서 투자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것 아닌가요? 저 같은 전업주부가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세액공제 말고 다른 세제 혜택이 있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업주부가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사실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네, 전업 투자자라고 했잖아요. 전업투자자. 역시 다르네. 아니,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죠. 이 전업주부, 전업투자자 분들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보면 이제 연금저축 IRP 하면 공식적으로 세액공제 이렇게 네. 많이 생각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은 굳이 소득세 안 내는 사람은 가입할 필요가 맞아요. 있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제 혜택, 모르진 않죠. 근데 잘 활용하지 않는 세제 혜택이 거기 좀 숨어 있어요. 뭐가 있나요? 우리 또 게 이런 있냐면 비하인드 스토리 좋아하잖아요. 이런 게 중요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도 ETF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사실부터 아셔야 돼요.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ETF에 투자할 네. 수 있냐면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음. 투자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예외적으로 그 인버스나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할 그거는 수 없고. 안 되고요. 그 퇴직연금인 경우에 IRP인 경우에는 그 일종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이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원자재 같이 선물 투자하는 것들, 파생상품 파생.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안 되는 것만 빼고 나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대부분 투자는 하실 수 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보면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면서 국내에 상장된 것 중에서도 이제 해외 주가 지수를 추정하는 것들도 요즘 꽤 많이 상장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나스닥이나 이분처럼 뭐 S&P에 투자하거나 나스닥 같은데 지수 추정하는 ETF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금액이 커지면 그냥 투자했을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내고 네. 또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가잖아요.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네. 투자를 하면 거기서 이익이 얼마나 많이 났건 운용하는 기간 중에는 아무런 세금도 안 떼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도 할 필요 없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럼 세금을 아예 안 떼는 거냐? 네. 아예 안 떼는 건 아니고 언제까지 미뤄주냐 그러면 그거를 인출하는 시점까지는 미뤄주니까 운용하는 중에는 세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세금을 이제 우와. 뒤로 밀어준다고 해서 이제 과세 시기를 이연해 준다 해서 과세 이연 혜택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또 피할 수 있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그 운용기간 동안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봐야 찾을 때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찾을 수 있어요. 연금 형태로. 근데 얼마 세금을 떼냐 그러면 3.3에서 5.5% 정도의 연금소득세를 징수를 해요. 크지 않네요? 그러니까 원래 배당소득세는 15.4%인데 3.3에서 5.5면은 네. 괜찮죠. 그러니까요. 한 10%포인트 이상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네.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은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는 원금은 빼고 네. 그 나온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15.4%를 내는 거고요. 네. 나중에 받는 연금은 이제 원리금이 같이 나오니까 원리금 전체에 뭐 3.3, 4.4, 5.5%를 내는 거니까 뭐 똑같이 비교하는 건 조금 다르지만 거기서 그래도 이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장점이 또 생기는 거냐면 장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은 찾았을 때도 세금을 안 내요.
좋다, 좋다. 예를 들어 이분이 예를 들어 한 해 뭐 1,800만 원씩 계속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뭐 10년을 투자하셨으면 1억 8천 정도가 투자가 된 거잖아요. 네. 원금만. 그럼 내가 55세 연금을 딱 개시한다 그러면 그 원금 1억 8천이 먼저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운용 수익 남은 거 네. 있잖아요. 그게 빠져나갈 때 3.3에서 5.5% 정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네. 찾았을 때도 세금 안 내고 운용 수익은 원래 15.4% 내야 되는데 3.3에서 5.5% 정도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 나긴 하지만 그 정도 세금 내고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분들 중에서 최근에 와서 나 해외 ETF 투자하는데 그러면 그래?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세금 좀 적게 내고 투자할 수 있겠네? 좋다,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연금으로 받을 때 이제 운용 수익 난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연금으로 받을 때 그 시점이 되면 한 해의 연금 소득이 1,200만 원만 넘어가지 않게만 관리를 잘 하시면 돼요. 1,200만 원 딱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 네. 소득이 종합과세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만 연금 소득을 1,200만 원 미만으로만 관리를 하면 3.3에서 5.5% 정도 와. 세금만 내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네요. 그래서 의외로 예전에 제가 신문기사에 이런 게 난 거 봤는데 네. 전업주부들이 연금저축 IRP 투자 한도를 꽉꽉 채운다.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꽉꽉 있어요. 채워야죠. 그럼 투자 한도가 아까 얼마나 했어요? 투자 한도요?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거? 1,800만 원. 작지 않은 금액이죠. 네. 그거 갖고 꾸준히 채워나가면 그 자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와. 그런 그거를 방법으로 이거랑 투자하는 비교해 보면 그 효과가 아주 큰 거를 느낄 네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일반적인 해외 펀드를 가입했다. 그러면은 언제 과세를 하냐면 매년 과세를 해요. 매년. 네, 매년 내가 찾지 않아도 네. 결산 시점에 15.4%를 알아서 뛰어가요. 알아서. 네. 그런데 지금 도미가 말한 그 플랜을 쓰면 거의 늙어서 연금 받을 때 그때까지 세금을 쫙 안 낼 수 있으니까 너무 괜찮다.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죠. 오, 네. 너무 그리고 또 괜찮아요. 하나 더 혜택이 더 네. 있어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익이 날 때는 과세하고요. 네. 손해가 날 때는 모르는 척. 눈 감아버려요. 오, 너무 좋다. 이거 너무 근데 좋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투자하면 나중에 이익 날, 오랜 기간 운영하다 보면 이익 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쵸? 다 통산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남은 이익만 가지고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1,000만 원 이익 나고 500만 원 손해봤으면 500만 원만 남잖아요. 빼면은. 네. 그렇게 해서 남은 부분만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익 통산 기능들도 네. 손익 통산 기능들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세액공제 혜택도 있지만 과세 시기를 뒤로 미뤄주는 과세 이연 혜택도 가지고 있고요. 금방 말했던 손익 통산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 기간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찾았을 때 세율이 되게 낮죠. 네. 저율과세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ETF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계좌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도 적게 내시고 또 뭐 할 수 있는 노후 자금도 마련하실 수 있고 그런 목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이것도.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 아까 1,200만 원 넘지 않게 연금액을 조정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꽉꽉 채워서 연금에서 1년에 1,500만 원 받았다. 네. 그러면은 얼마가 종합소득에 포함되냐면 1,500만 원이 다 포함돼요. 전부 다. 네, 그 300 초과뿐만 아니라 네. 1,200이 다 종합과세에 포함되니까 받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면 네. 1,200만 원 안쪽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금융회사에 이야기를 해주면 그 네. 관리를 딱 해주는 시스템도 있어요. 하시면 세금은 잘 종합과세 안 가고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고 연금도 받고 하시는 게 다 가능합니다. 와, 아니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꿀팁인데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는 그거잖아요. 세금 내지 않는 주부한테도 주부도 활용하면 가입하면 좋다. 네. 연금저축 IRP의 다양한 기능들을 네. 단순히 세액공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네. 내가 해외 ETF나 ETF 투자할 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네. 좋은 계좌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들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또 주부들도 활용하자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